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28일 수요일 아침 8시 52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혼조했습니다. 어젯밤에도요. 그 전날에도 혼조했고 어젯밤에도 혼조했습니다. 이렇게 혼조한 거는 그 실적 발표에 대한 경계감 혹은 기대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혼조한 거죠. 근데 어젯밤은 분위기가 좋은 쪽으로 치우쳐서 혼조했습니다. 어젯밤에 분위기가 좋았던 거는 반도체가 선전을 해줬기 때문에 분위기 좋았던 거고, 그 전날에는 반도체가 안 좋았기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은 쪽으로 치우쳐서 그렇게 혼조했죠. 하여튼 혼조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에 결정적인 변화 이런 건 없는 가운데 강한 친구들은 강하고 약한 친구들은 약한 흐름을 계속해서 그냥 이어나갔습니다. 유럽은 상승 마감했네요. 이따가 살펴보면 될 것 같고, 특별한 소식 이런 건 없었습니다. 대부분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경계감 혹은 기대감 때문에 그죠? 강보한 마감 이렇게 써 있죠. 엔비디아를 향한 기대감과 경계심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은 혼조했습니다. 계속해서요. 지금이 이제 기술적인 측면이 좀 중요한 자리입니다. 급반등을 했던 상황이라서, 급반등한 뒤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런 모습은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 모두 공통적으로 다 같이 해당이 됩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다시피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이 지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채권 시장이 하락하면 주식 시장도 같이 하락하려고 그러고, 채권 시장이 올라가면 주식 시장도 같이 올라가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이런 주요 원인은 금리나 기대감이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어떤 핵심 키 이런 게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거는 명목적이에요. 명목적인 측면에서 금리 인하가 시장을 움직이는 주요 키이긴 합니다. 명목적인 측면에서.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뭐다? AI 주식의 실적이 더 중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 어쨌든 표면적으로 9월 금리 인하를 앞두고 9월 금리 인하를 바로 앞에 앞두고 있어가지고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양쪽 시장을 다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주요 어떤 원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과 이 채권 시장의 움직임이 지금 좀 공통화가 되고 있습니다. 좀 약간 동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기화가 되고 있으면은 어쨌든 어떤 지금 측면에서 시장을 이해하는 가장 또 중요한 키는 기술적인 부분이거든요. 지난번 폭락에 대한 그 반발로 지금 강하게 올라온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지나친 반발에 대한 피로감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자리인 거, 일단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특별한 재료가 있어서 시장이 움직이고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채권 시장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그렇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젯밤에 미국 국채가가 약세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약세를 보였다라는 건 금리가 올랐다라는 이야기인데, 영국이 증세한다라는 내용이 표면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근데 사실 이런 소식 없었더라도 어젯밤 채권 시장은 그러니까 어젯밤에 금리가 조금 좀 기술적으로 올라가기 좋은 그런 날이긴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영상에서 좀 설명을 다 드린 부분이 있죠. 그리고 한국 국채 시장도 내년에 국고채 발행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뜨면서 금리가 좀 올랐죠.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하락했다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좀 한동안 많이 급등하던 이런 V자형 반등 흐름에 약간 좀 약세 압력, 매도 압력이 조금씩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냥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그 와중에 영국이 증세를 했네 그런 소식들이 낄 수 있는데, 어쨌든 영국이 증세했다니 이런저런 소식들이 지금쯤 나오는 건 우연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간 지금 전 세계 시장이 공통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별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한국 국채 시장도 이런 악재가 뜨면서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네요. 하여튼 어젯밤은 영국 증세 핑계를 대고 이렇게 미국 채권 시장이 조금 좀 하락을 했습니다. 금리가 올랐다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소비자 신뢰 지수니 미국 주택 가격이니 이런 것들이 이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지금 지표에 관심이 별로 없죠. 그죠? 표면적으로는 중요할 수 있는데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여튼 소비자 신뢰지수 좋고 미국 주택가격 이런 게 좋다라는 거는 미국 경제 튼튼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어쨌든 딱히 지금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와중에 UBS에서는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을 조금 높이기도 했고, 그런 상황이죠. 지금은 이제 경기 침체냐 아니냐,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그걸 이제 계속해서 이제 검증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검증 과정이 앞으로 몇 달 동안 시장에서 출렁 하면서 이 장기적인 추세를 검증하는 이제 그런 흐름을 벌일 거라고요. 그죠? 그런 와중에 풋옵션들도 출렁 하면서 어떤 지금 이거 안에서 어떤 뭐 저점과 고점을 검증을 하면서 앞으로 추세를 어디로 만들어갈까,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이죠. 나머지 뭐 특별한 거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젯밤에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 좀 내용을 좀 보자면은 뭐 SMCI 뭐 얘네는 무슨 뭐 악재가 있어갖고 잠시 뭐 폭락을 하기도 했었는데 많이 회복했네요. 장중 8% 가까이 빠지기도 했는데 마이너스 2%로 회복을 했네요. 하여튼 뭐 시장에 별로 영향을 미치진 않았고, 하여튼 무슨 그 악재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제가 알기로.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었고, 하여튼 어젯밤엔 러셀 지수, 반도체가 올라오니까 러셀 지수가 또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혼조했습니다. 상승 종목 절반, 하락 종목 절반입니다.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았네요. 근데 어쨌든 오르는 것도 많이 오르는 건 아니다. IT 빅테크도 다 좋은 게 아니고 반도체가 오르니까 뭐 아마존이나 구글 이런 친구들이 좀 안 좋았다. 국제유가 급락하면서 에너지가 좀 안 좋았다. 그죠? 이런 모습들. 그래도 어젯밤에 좀 상승을 하면서 변동성 지수들이 좀 안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좀 시장이 좀 괜찮아질 수 있긴 있는데, 아직도 시간이 남았죠. 오늘까지 잘 버텨줘야 됩니다. 오늘 수요일 밤까지 잘 버텨줘야, 그래야 이제 목요일 날이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인데, 아침에 실적 발표인데 미국 증시 마감하고 나서 발표할 때는 새벽 시간에, 어쨌든 아직까지 뭐가 완전히 좀 회복된 건 아니고 좀 불안하긴 불안합니다. 아직까지는요. 언제든지 좀 다시 좀 안 좋은 씨앗을 틔울 수 있는, 어떤 하락의 씨앗을 다시 싹을 트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직까지 좀 조성이 되어 있긴 합니다. 어젯밤에 일부 회복을 했지만요. 그래서 뭐 기술적인 내용들 좀 살펴보자면요. 강한 친구 S&P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죠? S&P는 5일선 한 번 붕괴시켰고, 22일 날 요날 한 번 붕괴시켰었고, 그리고 곧바로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5일선 어젯밤에 잘 회복을 해서 이 정도면 뭐 괜찮죠, 그죠? S&P에는 딱히 어떤 위험 신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일봉상에서는요. 물론 분봉상에서도 30분봉 이런 걸 봐도 별로 위험 신호가 잘 보이지 않는데, 다만 좀 우려는 해야 됩니다. 지금 이 S&P는 다중 고점형을 여기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제 종가상으로는 5,640을 돌파 한착하긴 했는데, 지금은 또 살짝 또 붕괴가 되어 있기도 하고, 하여튼 지금 상황 보시면요, 30분봉인데 이 보시면 이제 하도 옆으로 횡보를 하니까 어떻게 됐죠? 지금 이제 에너지가 여기서 다 엄청나게 수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만큼 힘이 좀 많이 모여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어떤 뭐 엔비디아 실적이라든가 어떤 움직임이 이 시장을 이제 전체적인 이런 이평선들을 크게 아래나 크게 위쪽으로 들썩들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S&P는 충분히 상방 우세입니다. 그렇긴 한데 어떤 그런 좀 찜찜함을 좀 아직까지 완전히 날려보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S&P 지수와 관련된 이 변동성 지수를 좀 잠깐 살펴보시자면은, 어젯밤에 좀 그래도 안정이 되긴 됐어요. 어젯밤에 보시다시피 5일선 안착해버리면 분위기가 좀 급속히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이 5일선을 다시 붕괴시키면서 이렇게 중요한 자리가 대략적으로 이 자리죠. 여기 있는 이 지나간 초록색 선 이거 보시면 되는데, 이런 자리 돌파 안착하면은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일단 뭐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한 방으로 좀 우리가 좀 안심을 할 수는 없죠, 그죠? 이 지금 상황에선 장대 양봉 이런 거 하나 나오면 이런 라인 얼마든지 이렇게 안착할 수 있는 이런 라인에서 좀 가까워져 있는 범위라서 어쨌든 좀 여전히 좀 경계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스닥을 좀 보자면은, 나스닥은 뭐 어젯밤에 상승 마감했으니까 괜찮을 수 있는데, 이 나스닥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그냥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축 처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젯밤에 상승 마감을 했지만은 계속해서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이 낮아지는 미세한 이런 움직임이 아직도 5일선을 못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눈에 띕니다. 어젯밤 엔비디아에 대한 자신감, 뭐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보였다면은 그런 5일선 같은 걸 좀 넘겨줬었어야 되는데, 어젯밤 보시면은 뭐 어젯밤이나 지금까지의 이런 흐름들을 보시면은 이 전반적으로 이제 여기 있는 회색선, 요게 이제 이 어떤 일봉상에서 11선에 해당하는 그런 자리인데, 이 자리를 자꾸 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중요했던 저항이 19,680인데 이 자리도 어젯밤 결국 못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어쨌든 아직까지 이 나스닥은 매도 5위입니다. 매도 5위. 요렇게 꺼지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이런 무거운 이평선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이게 이제 5일선이 고개를 숙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어떤 매도 압력을 받고 있는데, 어젯밤에 그렇게 뭐 의미 있는 매수세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밤의 움직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그래도 좀 위쪽으로 좀 올라주려고 하면 그래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하방 경직성을 만드니 좀 괜찮을 수 있는데, 오늘 밤에 뭐 예를 들어 뭐 지금처럼 이렇게 하락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이라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이 좀 처참해질 수 있겠죠. 하여튼 아직까지는 뭐 그럭저럭 잘 버티는 모습인데, 그렇다고 의미 있는 매수세도 없고 그냥 다들 각자 가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매도세가 우세한 친구들은 계속 매도세가 우세하고, 뭐 매수세가 우세한 S&P는 계속 그냥 우세하고, 이제 그죠? 오늘 밤 하루 남았습니다. 오늘 밤에 어떤 힌트가 있으려나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러셀 지수는 아직까지 좀 단기적으로 강한 흐름입니다. 근데 어젯밤에 하락 마감했죠. 어쨌든 러셀 지수 이런 거는 안 쳐다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권 시장 좀 보시자면은 어젯밤에 채권 시장 분위기 안 좋았다고요. 그죠? 뭐 영국이 어쩌고 저쩌고 했네 그러면서 이렇게 쭉쭉쭉쭉 하락하는 모습, 금리가 올랐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이 지난번에 올라가던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반등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일단 상승 탄력이 좀 확연히 좀 둔화가 되어 있긴 한 거고요. 이 뭐 일봉 이런 거를 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5일선을 지금 몇 번째 붕괴를 시키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얘도 힘이 굉장히 많이 모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긴 있겠습니다. 5일선 한 번, 두 번, 뭐 세 번째 지금 깨고 있는 거고, 잭슨홀 미팅이 재료 노출의 개념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했고, 물론 이제 일봉상에서 보면 21선의 지지를 받고 약간 반등이 나오는 것이긴 하나, 이 지금 단기적인 매도세가 좀 있긴 있습니다. 아직 이런 게 극복이 되지는 않았죠. 이런 점들이 부담이다. 그 와중에 뭐 구리 가격 이런 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 하여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제유가는 어젯밤에 좀 떨어졌더라고요. 뭐 하여튼 국제유가는 요즘 워낙 혼조한 구간이라서, 국제유가 이 지금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 이 차트에서 보시면 대략적으로 잘못 눌렀네요. 대략적으로 뭐 이 정도, 그죠? 지금 여기 어딘가에 지금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요렇게 어떤 수렴형이죠. 여기서 이제 어딘가 장기적인 추세가 나타나긴 할 텐데, 워낙 오랜 수렴 기간 중이라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하여튼 요런 모습들. 뭐 저 외환 시장은 워낙 혼조해 갖고 뭐 제가 뭐라고 좀 뭐 말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외환 시장도 뭐 계속해서 이 유로화 강세, 달러와 약세 압력을 좀 받고 있긴 한데, 어쨌든 너무 급격한 움직임이고 여기 정고점이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달러가 계속 약세로 진행될 만한 재료가 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저런 모습들 좀 다 봤고요. 한국 증시는 뭐 그냥 뭐 자기 원래 추세대로 그냥 뭐 그러니까 특별한 이슈 없었다라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이제 차트 움직임에 그냥 어떤 기술적인 요인에 의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기술적인 움직임이 뭐겠습니까? 그죠? 여기 코스닥 지수 이런 것들 보시면 아래쪽으로 축축축축 처지고 있는 이런 흐름들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5일선을 계속해서 저항으로 여기면서 이 지지부진한 이런 모습들 보시면 되겠고, 코스피도 어떻죠? 코스피도 그냥 아래쪽으로 그냥 축축축축 처지는 이 부진한 모습, 그냥 이제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이제 이런 좀 단기적으로 이런 좀 부진한 흐름 이런 거 따라가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되겠죠. 하여튼 그 명확히 어떠한 방향성을 좀 잘 보여주지 않을 모양인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근데 오늘 뭐 그렇다라고 해서 의미 있는 매수세가 등장해서 시장을 확 들어올리기는 좀 어려운 뭐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들 다 봤고요. 뭐 혼조해가지고 뭐 제가 뭐 딱히 드릴 이야기가 없네요. 하여튼 오늘 이 미국 증시가 특별한 거 없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이제 수요일 날 한국 증시 마감하면 내일 아침, 이제 목요일 아침에 바로 엔비디아 실적을 얘가 맞이할 텐데, 일단은 다들 일단 아래쪽으로 축축 처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한국 증시는 이미 대놓고 좀 많이 좀 이렇게 축축축 처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오늘 갑자기 의미 있는 매수세를 빡 등장시켜갖고 이런 흐름들을 전환시킬 만한 일단 그런 건 일단 잘 보이지 않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아래쪽으로 축축축 처지고 있고, 그렇다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와도 그냥 일단 계속해서 일단 한국 증시는 좀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더군다나 그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이게 지금 버티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물론 뭐 오늘 좀 뭐가 양봉이 나오려나 어쩌려나 모르겠긴 한데,
이게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게 둘 다 지금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분명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게 긍정적인 흐름은 분명히 아니란 말입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한국 증시는 일단 계속해서 그냥 가던 길을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와서 뭐 내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급등을 한다라고 해도 엔간히 급등하지 않으면은 이 코스피, 코스닥의 이 지금 어떤 축축축 처지고 있는 이런 흐름을 확 극복하기는 일단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이미 오랜 거래 시간을 통해서 이 지금 야 매도세가 강하다, 선물 371이 야 여기가 단기 고점이야, 여기가 좀 무거운 저항이야 라는 걸 지금 좀 인식을 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엔간히 좋아가지고 한 번에 371을 넘어가는, 그죠? 한 번에 코스피가 막 1% 2% 급등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면은 지금 어쨌든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나서 조금 상승한다 하더라도 이게 좀 다시 꺾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일단 한국 증시는 일단 좀 안 좋게 보입니다. 왜냐면 일단 이미 좀 너무 많이 처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어젯밤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실적 발표하기 전에 꺾이고 있으면은 그냥 실적 발표한 이후에도 그냥 꺾일 수 있다고요. 실적 발표 전에 좋은 모양 만들어 놓으면 그냥 또 올라갑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한국 증시 영 안 좋은 모습들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냥 추세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좀 모양이 좀 불안한 점이 있습니다. 엔비디아까지만 좀 보고 마칠게요. 엔비디아는 보시면은 이런 모습인데, 엔비디아는 조금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는 이런 모습 그대로라면 그래도 기간 조정 후에 뭐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긴 있는데, 아무튼 엔비디아가 여기서 상승하다 하더라도 위쪽에 지금 저항들이 하도 많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다 안착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죠. 어쨌든 좀 실적 발표 전에 좀 경계감이 좀 드는 모습이긴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